네, 지금부터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8월 정기 강연 장재욱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하 상임대표님 강연 및 강연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적 교수님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근조 훈장을 받으셨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리고 우리 일찍이 독일로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셔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학회 회장님도 하시고 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 교수도 갖고 계시고 그 중앙대학에 나온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한 스포츠, 평화의 스포츠, 그 스포츠 분야에 또 대가시니까 또 한국 체육회 이사이기도 하시고 하여튼 우리나라 체육계의 고두이신 우리 중앙대학에 나온 위대한 우리 장지혁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아마 여기 8분 왔는데 아마 여기서 8천 명이 듣는 걸로 간주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거 대단히 공정하지 못한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공정해 평화로운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평화롭지 못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유튜브가 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위로 좀 올려야 되는데 밑에가 안 보이네. 예, 원하시는 올라갑니다. 분들은 교수님에 따라서 강연자분에 따라서 원하지 않는 분들은 공개를 않고요. 원하시는 분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네. 하여튼.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원하지 예, 않는 분도 꽤 있습니다. 예. 네, 시작할까요? 예, 제가 이제 제목을 공정한 스포츠, 평화의 스포츠로 잡았는데, 이게 우리 어, 공평이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좋은 주제 어떤 게 있을까 좀 궁리를 하다가 이 공정과 평화가 다 들어가는 주제를 한번 잡아보자 해서 이렇게 했어요. 뭐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냥 우리 많지 않은 숫자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스몰 토크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사실 생각해 보게 된 계기도 뭐 여기에 있죠. 이 그림, 장면, 두 개의 그림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는 2020년 올림픽. 그러니까 2021년도에 개최됐지만 2020 올림픽으로 되어 있는 동경 올림픽이고요. 그 아래 거는 이제 요 위에 현수막이 걸린 다음에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바뀌었죠. 범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 이 앞에 있는 것은 왜 걸리지 못했고 아래에 있는 것은 왜 걸렸을까 하는 이유가 하나 있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뭐 이거 우리 이순신 장군의 뭐그 뭡니까 금신전선 상유 12라고 했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연상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게 연상되나요? 이제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이 현수막에서 이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정말로 있는 올림픽인가 하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거든요. 어, 이게 5천만의 응원과 지지가 있다면 이 현수막에 걸렸을까? 혹시 그들만의 리그로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래서 이게 모두의 스포츠가 못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이 아래 그림을 보면
오히려 이게 한반도기에 한반도에 범 내려온다. 뭐 이거 아닙니까? 우리 국악 풍물패 누구야? 거기서 나온 건데 이게 범 내려온다. 근데 이제 이 한반도기에는 사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오른쪽에 우리 강원 의원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 독도 울릉도가 있고요. 울릉도 옆에 독도가 있는 것 같은 동해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서해 쪽에도 남해 쪽에도 점을 좀 찍어놓긴 했더라고. 근데 여하튼 그런 독도는 우리 땅이 또 연상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거는 또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한반도 그러면 이게 스포츠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주제를 한번 택해봤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사진에는 사실 이런 사진에 옆에 우길기가 같이 붙어 있는 사진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 문구는 떼는데 우길기는 뭐야?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잠깐 뭐 말씀드리면 우길기는 이게 경기장 반입이 가능한 것인가? 예컨대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나치의 상징이잖아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는 절대로 운동장 반입이 안 되는데 우길기는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IOC에서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고 확인한 바로는 이 하켄크로이츠는 독일 형법에서 금지를 시켜놓고 있어요. 독일은 86조 A조에서 86A조에서 아예 이제 이 국가 사회주의 정당, 이 유엔 정당이기 때문에 유엔 조직의 표지 사용을 금하도록 되어 있는 독일 형법 규정에 따라서 이런 문양을 반입하거나 어디에서 선전에 활용을 하면 3년 이하의 금고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법 규정을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길기가 전범기인지, 많은 사람이 전범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보니까 우길기는 1870년부터 일본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국주의 군대 깃발이었죠. 그래서 1945년까지 이게 태평양 전쟁에서도 사용이 됐던 깃발이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일본이 군대를 좀 못 뒀으니까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1954년도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그 해군 자위대의 깃발로 사용을 하고 아마 육상 자위대의 경우에는 8개 선이 가는 그런 우길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16개 선이죠. 근데 이제 그걸 두껍게 삼아 8개 선이 가는 우길기를 육상에서 사용하고 해양에서는 과거에 있던 것과 같은 16개 선을 사용하는 물기를 사용을 하는데, 어, 이게 이제, 우길기가 지대로 사용이 안 되도록 하려면, 당시 태평양 전쟁의 피해 국가들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을 해서 각국의 그런 법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길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도에 이제 국회 문체위에서
우리 경기장 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은 하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공정한 스포츠, 평화의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스포츠에 있어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함께 간다는 것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는 엘리트 스포츠를 넘어서 모두의 스포츠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함께 가느냐? 그냥 모두 함께 가는데 마구자루에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포츠의 근본 가치에 충실하게는 가야 된다. 그게 스포츠의 모습이다. 그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스포츠의 이제 근본 가치에 충실한 스포츠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것이다. 뭐 인테그리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굿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고 자율성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스포츠가 사회 통합과 평화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주제 하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모두의 스포츠. 저는 이것을 기본 스포츠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이제 이런 모두의 스포츠, 기본 스포츠로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배경은 이제 이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항상 얘기되고 있는 생활 스포츠, 학교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삼각체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생활 스포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생겨서 엘리트 스포츠로 간다. 학교 스포츠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 선수, 공부도 하면서 스포츠 활동도 즐긴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제 뭐 이런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이미 2015년도에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생활스포츠와 이제 엘리트 스포츠를 합쳤어요. 그런데 그때 통합할 당시에 그때의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느냐, 이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스포츠 생태계 전환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상상력을 투입을 하면 이제 이런 기본 스포츠의 개념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이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경험제다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직접 경험해야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스포츠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누구나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그만큼 스포츠의 가치를 이해하고 스포츠 활동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럴 때 5천만의 응원과 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본 스포츠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누구나 그것이 하는 스포츠든 보는 스포츠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포츠 환경의 변화를 모색해야 진정한 5천만의 응원과 지지가 따른 올림픽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어, 그런 거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법제 상황은 어떠냐,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2022년도부터 스포츠 기본법과 스포츠 클럽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과거에 국민체육진흥법 중심으로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은 그 이름도 그러하듯이 이제 국가주도 스포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던 스포츠 환경이었는데 이것이 이 스포츠 기본법과 스포츠 클럽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 기본법 제1조를 보면 이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스포츠의 가치와 이상, 그리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나아가서 국가사회 발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스포츠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 이 국민체육진흥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행복보다는 국위 선양을 중심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0년대에 이것도 그 치숙현 선수 사건이 문제되니까 이제 그때 국위 선양을 빼긴 했는데요. 국위 선양이라고 해서 이제 금메달을 따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 부담, 이래서 이제 뭐 그 체벌이 가능하고 폭력이 허용되고 뭐 이런 이제 이 선수들의 그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스포츠 기본법에서는 스포츠의 가치와 이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이 스포츠 기본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스포츠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스포츠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로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면서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스포츠기본법 제2조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포츠의 다양성과 자율성, 민주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굿거버넌스의 구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굿거버넌스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이 굿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포츠 조직의 자율성과 같이 맞물려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니까 스포츠 조직이 자율성을 요구하려면 굿 거버넌스 체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토마스 바하라고 하는 IOC 위원장이 어, 원래 이제 이 자율성과 굿 거버넌스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스포츠 선진국의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생활 스포츠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 스포츠 활성화되려면 사실 이 자치 기반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그 자치 기반은 사적 자치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르는 자기 책임인 것이니까 단체도 정관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제 이 규범을 형성을 해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정관에 따라서 자율적인 이제 조직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자체의 확립과 스포츠 조직의 국분의 체제가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된 생활 스포츠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기본 스포츠의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스포츠 시대는 어떤 것이냐 종합하자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최소한
누구나 1인 1기의 스포츠를 즐기는 시대인 것이고, 이런 시대에는 스포츠 인테그리티가 지켜지는 굿 거버넌스를 전제로 자율성이 유지되는 스포츠 운영 시스템 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스포츠 기본권을 향유하고 사회 통합도 도모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스포츠 인테그리티가 뭐냐, 굿거버넌스를 확립한다고 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건데, 이제 스포츠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인테그리티는 이게 이제 인테거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전체적이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직하고 도덕적 원칙이 확고한 자질, 분열되지 않는 자질을 말한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품이나 고결함, 완전한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스포츠 인테그리티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위협이 스포츠에 가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스포츠 가치를 유지하는 고결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 인테그리티 할 때 인테그리티는 뭐 고결성, 순수성, 신리성 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스포츠의 고결성이다, 스포츠의 순수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도핑이라든가 승부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스포츠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와 연결지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자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압력. 스포츠는 이제 본질적으로 자치를 전제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스포츠에 자치가 없으면 사실은 스포츠가 재미가 없죠. 축구 룰이 있어서 축구에 발을 들어서 태클을 걸어도 그것이 폭력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폭력이라고 해서 형사법적인 잣대를 갖다 댄다 그러면은 축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자기 룰을 만드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 원래 스포츠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거버넌스가 이제 부패한 거. 이것도 이 스포츠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왕따나 괴롭힘, 이제 차별적 대우,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포츠 인테그리티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스포츠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이 인테그리티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 스포츠 진흥센터, 이게 이제 일본 스포츠청에서 관할하는 이제 국립법인인데, 여기에서 스포츠 인테그리티 부서를 출범시켜서 일본 내에서 이런 이제 스포츠에 있어서의 뭐 가버넌스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거, 선수들을 폭력 없이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도록 하는 거, 뭐 도핑의 문제 이런 것들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스포츠나 스포츠 단체에서의 그 고결한 가치, 인테그리티죠. 그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사회 속에서 그런 인테그리티가 존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JSC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인테그리티하고 이제 같이 비교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페어플레이 정신은 원래 이제 중세의 기사도에서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투의 행위에 있어서 이제 평등하게, 어?
이렇게 이제 승패가 결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포츠 경쟁이 있는 거니까 그 경쟁에서 이런 페어 플레이가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은 스포츠가 이제 또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윤리 가치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이제 스포츠 인테그리티하고 연결이 되어서 공정하지 않은 경기는 불순하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의 본성이 퇴색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의 가치를 스포츠가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인테그리티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굿 거버넌스는 그럼 뭐냐 하는 것인데, 굿 거버넌스는 사실 이제 스포츠 조직이 이 굿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포츠 조직이 부패하면 그 자체가 이제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뭐 협치다, 일본에서는 공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참 번역이 어려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 지배 구조다 이렇게 어, 뭐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나는 지배 구조도 그렇게 썩 좋은 용어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거버넌스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이제 뭐 나쁜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예를 들어 배드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뭐 이렇게 말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 예, 이게 이제 경제 개발이 실패하는 경우에 이제 배드 거버넌스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굿 거버넌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나왔는데 스포츠에서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 이 유치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OC가 솔트레이크 시티를 개최지로 선정을 할 때 이 돈을 많이 받았다, 뭐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뇌물성 선물이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IOC 위원들을 이제 조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이때 어, 그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국거버넌스 체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이 이제 이런 국거버넌스는 그 후에 스포츠 조직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IO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국거버넌스 체제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거버넌스하고 연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지배 구조 모범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이제 거버넌스 코드, 스포츠에이스 거버넌스 코드를 만들어서 스포츠 조직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도 영국은 UK 스포츠와 스포츠 잉글랜드 이 두 개의 스포츠 조직이 있는데 UK는 엘리트 스포츠 잉글랜드는 아마 이 생활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버넌스 코드를 만들었어요. 2016년도에. 근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다른 나라에 많이 퍼져갔다.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이것이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독일에서도 이제 이것을 이제 에티켓 코드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은 2014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독일은 워낙에 스포츠 자치를 중시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가가 스포츠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아주 강해서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제 코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DOSB 이게 독일 올림픽 스포츠회인데 이게 처음엔 DSB 독일 스포츠회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위원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DSB에서 올림픽이 들어가가지고 DOSB가 됐어요. 이 두 개가 합쳤는데 이 합친 기구의 투명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에티켓 코드를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굿 거버넌스 내규라는 걸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DOSB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게 2006년도에 합치졌잖아요. 이 합칠 때의 그 이 DOSB의 수장이 누구였냐면은 지금의 IOC 위원장인 토마스 바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토마스 바흐가 이제 합치기 전에는 DSB의 부회장이었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합치면서 아주 이 DOSB를 잘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통합의 정신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사회 통합 그걸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지난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그 통합을 많이 강조해서 어떻게든 북한과 뭘 좀 해보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도 사실 이제 스포츠청이 그 문부과학성 아래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스포츠 단체에 대한 거버넌스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거버넌스 코드는 중앙경기단체에는 13개의 원칙,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일반 스포츠 단체의 거버넌스 코드는 6개 원칙.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단체들이 굿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렇게 코드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버넌스 코드를 만드는 데는 일본 스포츠 기본법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스포츠 기본법을 2011년도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2022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2011년도에 만들면서 제5조 2항에 이제 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단체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여기 밑에 제가 각주를 달았는데 여기 스포츠 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꾀함과 동시에 그 사업 활동에 관해 스스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작성하고 노력한다. 이런 기준을 뒀기 때문에 이 이제 거버넌스 코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스포츠 기본법, 일본의 스포츠 기본법과 같은 스포츠 기본법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양성과 자율성, 민주성의 원리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만을 기본 이념으로 정해놓고 있어서 선언적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만 스포츠 기본법 20조에 스포츠 윤리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스포츠 인테그리티와 관련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렇게 가지를 않고 오히려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쪽으로 가서 사실은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게 사실은 자율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국가 기구에서 스포츠 윤리를 재단한다. 라는 것이 더군다나 그것을 스포츠 윤리센터를 만들 때 더더욱이 스포츠 윤리센터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확정 판결과도 동일한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까지 두겠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아주 많이 반대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거 상권 분리에 반하는 그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원래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성이 지켜지려면은 법원의 판결에 가는 것도 법원의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사실은 스포츠의 자율성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스포츠 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가지고 조정을 하거나 중재를 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스포츠 역량이 자치 역량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여기다 적었는데, 한국은 이제 신고나 조사, 이 처분에 무게를 두어서 이런 이제 인테그리티 훼손의 문제를 다루어요. 근데 일부는 스포츠 단체의 자치 역량 강화 책임에 무게를 두고 이렇게 해결을 한다라고 한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정부의 고권적 형태의 규제만이 아니라 스포츠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부와 단체 간 협동하는 모델이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스포츠 자체의 확립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스포츠 자체는 헌법이 이제 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서 온다. 그래서 스포츠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결사의 자유에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결사의 제외 아래 이제 각 단체들은 정관을 통해서 조직의 설립이나 구성, 운영, 경기 규칙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그 사적 자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스포츠 자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뭐 국제 스포츠적인 자율성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 이 자치하는 말이 뭐냐 어원적으로 보면은 어토노미라고 하는 건데요. 어토노미 뭐 스포츠를 스포츠 자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토노미는 뭐냐? 그리스어의 오토와 노무스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무스는 규범입니다. 독일에서 이 법률서적 제일 많이 나오는 출판사 이름이 노무스예요. 품이 있는 출판사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우토와 노무스의 결합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규범을 자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스포츠 운영 주체들은 이 처음부터 이 자율적 결사체로 이렇게 다뤄졌고 국가 권력의 통제 범위 내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트행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국가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를 하면서 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국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위험한 피조물의 거대하고도 흐릿한 형체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자율적인 스포츠 조직에 속한 이들의 선의는 붕괴될 수 있다. 이랬어요. 스포츠는 어떤 특정 이제 스포츠 유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하는 동호인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가 이제 좋아하다라고 해서 하는 게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놔둬야 된다. 그걸 국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이제 올림픽 헌장에도 이 정치적, 법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종교적, 경제적 압력도 물론 있지만 정치적, 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이런 기조가 이제 유럽이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스포츠 예, 이런 조직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 그래서 스포츠 자치 선언을 채택하고 독립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정부 통제에서 자율성이 훼손된 사례들이 있죠. 특히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그리고 1984년 LA 올림픽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모스크바 올림픽에 서방 국가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죠. 미국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올림픽위원회는요, 이게 100% 자비로 사실은 운영이 되거든요. 국가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이렇게 불참을 결의를 했어요. 부통령이 압박을 가한 것이죠. 이게 유럽 국가들, 유럽의 올림픽위원회, 각 국가들의 올림픽위원회는 이제 NOC라는데 유럽의 각 국가들의 NOC에서 이 정치적 자율성을 주장을 하고 미국의 보이콧 압박에 이제 저항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참석을 하되 국가 이름으로는 참석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었던 사례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올림픽 선수를 못 보냈고 일본도 못 보냈거든요. 일본에서 가려고 했는데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못 갔어요. 근데 갈 거냐 못 갈 거냐 할 때 이 몇 사람들이 이제 회장까지 포함해서 반대표를 던졌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나중에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JOC하고 일본 스포츠 체육협회가 한 몸이었는데 JOC가 체육협회에서 분리돼 나와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KOC와 대한체육회, 다음에 생활스포츠협의회가 한 몸으로 합쳐 있는 조직 체제인데요. 현재 대한체육회가 그래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올림픽 국가올림픽위원회하고 체육회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리된 이유가 이 정부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한 거죠. 그것은 왜 그랬느냐면은 그 모스크바 올림픽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많은 이제 후진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 정부 관료가 IOC 그러니까 NOC 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이제 사실 어, 징계도 받고 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자율성이 잘 지켜졌느냐 이에서 많은 의문이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 관료나 정치인이 이제 뭐 대한체육회나 각종 스포츠 조직의 수장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2019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체육회장 장이 겸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을 만들어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민간으로 이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그 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 맡게 됐어요. 민간으로 이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지방체육회도 이제 중앙에 있는 대한체육회 마찬가지로 법정 법인화 되어서 과거에는 이제 이 대한체육회의 산하로 독립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는 독립된 체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법정 법인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이니까 법정 법인이죠. 그런데 그 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것들은 민법 중 사단법인이라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원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 되고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자율성의 확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재등급 자립과 자율성 이 얘기했는데 이거 이뭐 전체로는 대한체육회 이 재등급 자립도가 아주 낮다. 2.6% 정도밖에 안 된다.
다른 나라 뭐 100%에서부터 36%뭐 이렇게 되어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현저히 작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재헌제도가 낮으면 당연히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그럼 정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원래 이런 스포츠에는 팔길이 원칙이라고 그래서 어, 이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원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간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인사행정이나 뭐 이런데 관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자치 구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뭔가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체육에서 스포츠로 이게 우리가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 체육이란 단어와 스포츠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은 체육이란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다. 지덕체 교육의 필요성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일제가 갖다 놓은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국주의 신민을 계도하는 수단으로 국민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아, 이에 대해서 이 체육과 교수님들은 좀 반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진정 선진형 이제 스포츠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체육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국민체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주도의 이제 체육 이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이 제국주의를 위해서 1911년에 그 당시 이름은 대일본 체육회라고 하는 것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체육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본도 최근에 이름을 스포츠라는 이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대일본 체육회도 이름을 바꿔서 대일본 대자는 물론 옛날에 빠졌고요. 일본 체육 이제 일본에서 일본 체육협회죠. 일본 체육협회를 일본 스포츠협회로 2017년도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체육과 스포츠가 뭐냐? 체육은 타율적이에요. 스포츠는 자발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성, 자율성 이런 이제 민주 시민의 덕목이잖아요. 이것을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율적인 체육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체육기본법이 아니고 스포츠기본법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체육기본법으로 발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스포츠기본법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이 국민체육진흥법은 저는 사라져야 할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 이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전시되는 게 일본은 체육진흥법이라 하지 않고 일본은 스포츠진흥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스포츠진흥법도 스포츠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201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1961년도에 만들어졌던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 없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잔인한 게 체육 종목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뉴 스포츠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파크골프도 물론이고 여러 다양한 유형의 뉴 스포츠들이 생겼잖아요. 그것들을 체육이라는 단어로 다 포섭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일본이 이 명칭을 바꿀 때 이제 뭐 밑에 이런 명칭 변경 취소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그 이 명칭 변경 취소를 보면 거기에 체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던 당시에 국가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때
기여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이 새로운 시대는 맞지 않다. 뭐 그런 취지죠. 그래서 시대상과 국제 동향을 감안을 해보면 이제 스포츠로 바뀌게 돼. 이 스포츠는 일종의 사회문화 행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일본 스포츠 협회를 바꾸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본 교수가 이제 발표한 논문에서 이 체육에서의 스포츠의 전환은 스포츠 자체의 변화,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처음에 이 대일본 체육회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 동경고등사범의 학장이었는데 이분이 좀 오래 살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생존 시에 그 그때 이미 스포츠회를 만들자, 체육이 아니라 스포츠를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만약에 당신들이 이름을 스포츠회로 바꾼다 그러면 내가 체육회라는 것을 이름으로 다시 만들겠어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체육을 스포츠로 바꾸는데 반대하는 체육과 교수님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원래 아, 뭐 공자님 말씀에 정명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값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스포츠로 갈 때 이 스포츠의 본질에 충실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스포츠의 인테그리티 가치. 저도 이제 폭력 같은 거, 이제 비리, 부패 이런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도 인테그리티한 모습이거든요. 그 스포츠의 그 자율성, 스포츠 자치 이것을 중시하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스포츠와 사회통합 평화 이게 좀 이게 얘기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죄송한데요. 스포츠와 사회통합 이제 평화로 가는 도구 이렇게 스포츠를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코피 아난이 이거 한 얘기죠. 스포츠는 세계의 보편적 언어로서 상호 이해와 관용, 평화 증진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이후로 스포츠에 있어서의 평화와 발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반기문 총장 때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스포츠 기본법 제1조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다음에 제24조에도 스포츠 이제 국제 교류와 협력 이런 제명 아래서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요. 응? 예. 그래서 이제 이 사회 통합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남북 스포츠 교류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여기에 사회 통합이나 남북 교류를 위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경우처럼 일본은 남북 분야 문제가 없으니까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일정한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뭐 남북 교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스포츠 활동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는 거고요. 다음에 스포츠가 평화 증진에 뭐 얼마나 기대를 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88 올림픽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치러진 올림픽 이것이 어, 이제 모스크바 올림픽, LA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었는데 서울 올림픽에는 다 참여를 했다. 그리고 동서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동서독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서울 올림픽에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올림픽 덕분에 이제 군사 독재를 종식할 수가 있었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의 평화의 기여, 사회통합의 기여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꼬트디비아르 이건 유명하잖아요. 꼬트디비아르 축구 대표팀이 2006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었죠. 근데 이 코트디비아르는 이게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상하의 해변을 자랑하고 있는 상하가 많이 나오는 동네인데 이 름다운 나라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싸움이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2005년도에 이 2006년 월드컵 진출할 수 있는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이겼죠. 코트디부아르가. 그래서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됐는데 이날 이 디디에르 드록바, 뭐 드록신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 축구 선수잖아요. 첼시에. 이 친구가 무릎을 꿇고 다가온 중계 카메라 앞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거 다시 이거 영상으로 봤는데, 아,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를 3번을 하더라고. 그리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로 합시다. 뭐 이런 어,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 호소가 먹혀 들어갔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하자. 그래서 일주일간 휴전을 하고 전쟁은 점점 약화가 되어서 2007년에 이제 내전을 종식하게 되었다. 뭐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그래서 이 스포츠가 이 평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또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되는데 2017년 여름에 우리는 분노와 화염을 그걸 기억하잖아요. 이제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치 상황, 이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 그것이 극적인 전환을 이뤘다. 난 이런 점에서 사실 높이 평가를 합니다. 끈질기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문재인 정부를 포함을 해서 토마스 바흐가 또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에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뭐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여하튼 후세의 역사가 이제 이것이 잘 가서 글쎄 이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의 구현이라고 하는 올림픽의 기본 가치가 실현된 또 하나의 장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스포츠는 사회 응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통해서 이게 이제 스포츠에서 이제 이게 강화가 되고 뭐 결국 이제 사람들이 힘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학교, 지역, 국가 등과 이게 일체감을 느끼게 되면서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스포츠 기본법은 이것을 법조문화는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집어넣긴 했는데, 이제 스포츠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되지는 못한다. 네.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잘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바흐가 2006년도에 그 통합된 DOSB 독일 스포츠 조직의 수장이 되어서 그 전부터 있었던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8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더욱 잘 다듬고 만들어 가지고 아주 독일이 정말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합 정책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통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하는 방식이 아니다. 어? 이주민이 그 나라에 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동화되는 것이 통합이 아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 그것도 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독일의 통합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번 했죠. 저 김누리 교수가 2020년 9월 20일 그 장면을 얘기를 했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그리스 난민촌에 있던 시리아 난민들이 그리스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 독일에서 더 받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독일이 100만 명 넘는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을 했는데 2020년 9월 20일 장면은 뭐냐 하면 독일 각지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각지에서 모여서 우리에게는 공간이 더 있다. 더 많이 받자. 이런 시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주민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일본, 독일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김누리 교수는 교육에서 찾는데 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어, 인테그라션 프로그램 둘이 스포츠라고 하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것이 잘 가동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언론에서 아니 그렇게 많이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안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좋은 인테그라션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통합 프로그램에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좀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실은 저 이주민의 문제에 있어서도 선진적이 되고요. 탈북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 제대로 잘 대응하는 것이 되어서 대북한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관련해서 얘기해야 될 것이 이제 차별 방지의 문제인데 이 차별 방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약하잖아요. 문화적으로 이 차별을 전제하고 있는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별이 이 전제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건데 이 스포츠에 있어서만이라도 이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남녀노소 외국인이든 이주민 내국인이든 이주민이든 탈북민이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지 않겠는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의 타이틀 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민법법 중에 타이틀 6가 교육에 있어서 이제 뭐 인종이나 컬러나
내셔널 오리진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섹스라고 하는 성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만든 다음에 여학생 체육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졌다, 학교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최근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조사한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타이틀 라인이 그 여성의 지위 향상에 차별 요소 제거에 어, 긍정적으로 기여했느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라고 하는 쪽에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63% 정도가 이제 그렇게 들었고 10 몇 프로 정도가 뭐 기여한 바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다. 이제 참고할 만하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일본 스포츠 기본법에는 이제 이렇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 스포츠 시설을 일반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아, 이것도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다 하는 건데 우리는 학교 담이 너무 높아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문을 안 열어요. 안 여는 이유는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좀 열도록 해야 된다. 이 주민에게 밀착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가까이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의 스포츠 시설들이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학교에 그 이주민들을 위한 재교육, 뭐 이런 것들이 방과후 학교 같은 것들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이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설 많이 개방을 해야 된다. 수영장 같은 거 독일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 같이 그냥 당연히 같이 쓰는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게 이렇게 어, 스포츠가 경제적 남북 관계 개선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실은 많이 해왔다. 그래서 남북 교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스포츠 통한 교류도 사실은 스포츠 자체가 중요하듯이 지금 지방 자체가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그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하는 스포츠 교류, 요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앙정부 중심의 스포츠 교류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스포츠 교류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 중앙정부는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류를 해갈 수가 있다. 예, 끈끈이 이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류가 결국은 이제 이 남북교류에 아마 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가 그랬다. 독일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문제로 정체되어 있을 때, 이게 80년대인데요. 도시 간 자매 결연을 맺고,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해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포츠 활동, 스포츠 행사, 이것을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이렇게 해갔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앙에서의 스포츠 교류로 또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동독인과 서독인이 만나는 자리가 많아지고 서로 이제 교통안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되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도 좀 그렇게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래, 지방 자치단체 중심의 스포츠 교류 이거를 좀 어, 하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법적으로 그걸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건데요. 자, 이 남북 교류 협력과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 협력 3법이라는 것이 있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 협력 기금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그래도 우리가 뭐 비난을 많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스포츠 기금법도 만들었죠. 네? 스포츠 클럽도 이게 자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갔는데 남북 교류에 있어서도 이게 과제였는데 남북 교류에 있어서도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지원 규정을 24조에 2로 두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교류 협력을 위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어,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개정이 되어서.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재정인데 재정에는 이게 또 안 바뀌었더라고요. 남북협력기금법에 이 돈을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신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제 남북협력 제8조인데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거 여기 8조에 남북 지자체 간의 교류를 진전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어, 조문을 두어서 남북기금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스포츠 기본법에 아까 그 남북 간 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이 있긴 있는데 그 협력 주체에 국가만 있지 지방자치단체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도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것인데, 이제 스포츠 기금법 제정으로 인해서 스포츠 정책에 이제 변화가 온다. 근데 그 변화가 좀 제대로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 스포츠 단체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제 고권적 행정 규제로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국가번호 체제와 스포츠 자치단체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관계에 있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테그리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굿커버넌스 코드를 만들어서 이것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스포츠 단체에게도 필요하다. 어, 이제 스포츠는 체육과 달리 그러니까 자발성과 자율성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 가치가 되는 거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름을 다 스포츠로 바꾸네요. 예컨대 대한체육회는 대한스포츠회 또는 한국스포츠회 또는 대한민국 스포츠회 이름으로 좀 바꾸면 어떠냐 하는 거고요. 스포츠 자체의 영역을 넓힐 때 남북교류 힘도 자율의 힘을 받아서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아까 어떤 힘으로 한반도의 통합, 한반도 기가 그걸 상징할 수 있느냐? 저는 자율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율의 힘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다음에 이제 이 스포츠가 사회 통합의 강력한 도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어?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이
잘 되어서 함께 가는 그것이 결국 이제 사회통합.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함께 간다면서 공정한 것이니까 함께 가는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훌륭한 강연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예, 얼마 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끝나면서 한참 그 시청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단조로운 일상의 액센트가 되었었는데 예, 이에 관련해서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장기혁 상임대표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근데 그래도 질문이 좀 하고 싶어서 이거 너무 좋은 네, 강의라서 네,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스포츠 윤리센터가 이제 자율 행정은 자율성 스포츠는 참 좋은데 국가로부터 자율은 좋은데 스포츠계 내부에서 폭행하고 성폭행하면 이걸 자율로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면 개판이 돼서 엘리트 스포츠인데 저 생각은 스포츠 윤리센터를 오히려 내부적으로 두면 안 되고 외부에서 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문제는 오히려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스포츠 기본법에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뭐 법률 조항이 있는지 그게 좀 이게 저참 좋은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도 많은데 예, 통합하는 그게 조금 묻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스포츠 기본법에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국제교류에서 이제 사회 통합에 대한 규정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음.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어떤 것은 없는 것이라서 근데 스포츠 단체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사회 통합의 뭐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 우리나라는 그 이 스포츠 윤리센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조사하고 처분하고 이런 것은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런 폭력 행위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그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장치들은 잘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윤리센터가 좋은 기구냐 하면 저는 그게 좋은 기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분쟁 조정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이제 행정형 분쟁 조정 기구들. 그것이 상당히 뭐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람직한가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도 해보고 전제거래 분쟁 조정위원도 해보고 지금 이제 금감원 뭐 금융 분쟁 조정위원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을 한 번에 조정회의로 그냥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 스포츠 윤리센터도 그런 식으로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를 자꾸 두려고 그래서 그건 옳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중재 기구를 둬야 되잖아요. 카스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도하는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는 그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전에 박태환 선수 사건이 있었을 때 기억하시죠?
박태환 선수가 이제 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약물 검사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리우에 출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 한 번의 징계는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를 받은 것이 또 한 번 징계가 되는 셈이 되었던 것인데 이게 이중처벌이다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큰 문제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그거를 대한체육회 스스로가 법원으로 가져갔어요. 대한체육회 안에 공정위원회가 있고 공정위원회 다음에 이제 저 카스의 판단을 기다리는 그게 있었는데 그 전에 법원의 판단을 먼저 구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 자치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 독일의 그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였던 펠슈타인이라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아줌마 지금 벌써 50살인데 어? 어, 또 이제 스케이트 선수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금메달을 많이 받은 아마 여자 스케이트 선수일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그 사법 판단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독일의 법원에서는 그 이제 카스에서의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독일 법원은 판단을 안 해줘요. 저는 그런 그것이 이제 그 올림픽 헌장 아까 27조 제6항에 있는 정치적, 법적. 근데 그 법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그 자치기구의 판단에 앞서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해줘야 스포츠 조직의 자치 역량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포츠 조직들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좀 약한 거죠. 이제 손덕기 예, 홍보실장님 예, 손 예, 드셨습니다. 예, 손득기입니다. 두 예,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여기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 정상배고, 그다음에 패러다임, 시대 전환을 반영한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거는, 캐피탈만,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 전환, 시대 정신을 반영한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제까지 국가가 성장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음, 그런 음, 걸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국민이 행복함으로써 그들이 자부심을 가져가지고 그 음, 어떤 그 자부심에 스스로 이제 국가를 더 발전시키는 어떤 음,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아마 제 음, 생각에는 이게 그 어떤 스포츠 기본법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스포츠 그다음에 어떤 보는 방관자적 스포츠에서 그다음에 음, 생활체육형 직접 하는 음, 스포츠로 바뀌면서 음, 뭐 페어플레이 정신도 배우고 그러면서 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시민의식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스포츠 기본법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상징적 선언적 그 규정에서 그 사실 상징적 선언적 규정은 한마디로 공자 말씀이지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게 오히려 음, 그 좀 뭐랄까 좀 구체적이고 그런 쪽으로 가야 음, 된다고 볼 때 음, 교수님께서는 어디가 제일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제일 시급한 게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음, 사회통합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정책이 보니까 출산 정책 위주에서 뭐 이민 정책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과연 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당한 대규모의 이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 통합 능력, 갈등 조정 능력이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그 뭐랄까 그 스포츠가 사회 통합을 그 아까 하는데 기여하려면 뭐 그 학교 체육시설을 갖다가 개방을 한다든지 그런 좀 더 강론해서 구체적인 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음.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제 또 우리 스포츠 기본법이 사실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뭐 세세한 거를 다 적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방향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스포츠 기본법처럼 조금 더 방향을 제시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 이제 굿 가버넌스 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포츠 조직들이 자치 역량을 키우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기준들을 설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 조직은, 스포츠 단체는. 뭐 이런 거는 적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죠. 또 스포츠 조직이 그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에 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평가, 어? 스포츠 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조문을 좀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쉽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이제 보면 그 법률에 위임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게 엉뚱한 거예요. 아까 스포츠 윤리센터 이게 윤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포츠 윤리센터를 가동하는 이제 그것을 법률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위임된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대한체육회에도 내가 얘기를 참 많이 한 사람이긴 한데 대한체육회도 스스로 자치 역량을 키울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말은 자치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자치 역량을 키운다고 하는 순간 국가 보조가 끊길까 봐서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LA 그러니까 모스크바 올림픽 때의 경험. 그래서 그때 이제 JOC와 일본 체육협회가 이제 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 이 자치에 대한 자율성 강화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자치 역량 강화 이것이 일본 스포츠 단체에서의 과제인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여전히 이제 문체부의 지휘 감독하에 신고하고 조사하고 처분하고 뭐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이 많이 가 있다. 이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창민 대표님, 어? 안 들려요? 이 음소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음소거를 해는 예, 강연 들으면서 사회 통합, 그리고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스포츠에 의한 통합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제 대표적인 나라를 네덜란드로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육상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네덜란드 여자팀이 400m 계주를 우승을 했어요. 음, 그런데 올림픽이든 어디든지 간에 동물 간에 어느 스포츠 관계없이 균등하게 상위권에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제 어려서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에 맞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럴 수 있는 스포츠를 선택하다 보니까 생활 스포츠가 일반이 돼서 그게 그 세계에 대해서도 우승을 역량을 발휘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뭐랄까 사회 통합 그리고 그 스스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국민의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인간 존엄 그리고 다양한 인종을 섞으면서 스포츠를 통한 통합을 이루는 나라를 네덜란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모든 게 되는데 그 초, 중, 고 교육 과정에서 스포츠를 통한 그 모든 걸 두세 과목씩 하면서 자기의 적합을 찾고 통합을 이루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그게 가능한지 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스포츠를 통한 빈부격차를 통한 오히려 요즘 뭐 어느 종목이든지 돈 없으면 스포츠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차벌받고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고 또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감명 깊은 본 영화 일본 독립영화인데 칠세기 여름이라고 뭐 지금은 세계적인 배우는 우에노 주리가 그 조연으로 나왔었는데 부산하고 일본의 한 작은 나라가 스포츠 교류를 하면서 일본 여자 선수들 입장에서 본 한국과 교류 형태인데 이제 한국 선수들과 일본 선수들은 그냥 서로가 흥분되고 스포츠를 교류해서 근데 한국 쪽에서는 이제 독립운동가 출신 학생이 일본 여학생들하고 어울린 걸 반대하고 일본 쪽에서는 식민지였던 어, 그 한국의 부산이라는 그 도시하고 스포츠 교류를 반대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학생들은 순수하고 그래서 협동을 하는데 단지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서로 뭐 갈등하면서 마찰하면서 어울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 학생들 순수한 시절에서 그게 너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일 커플도 이루어졌습니다. 못 돼가지고 한 몇십 년 만에 그때 선수들이 한 15년 만인가 출석 때 그 모인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스포츠 자체만으로도 통합가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다른 이제 어, 다른 이유로 해서 통합을 방해하고 오히려 통합을 유지하는 스포츠를 또 갈라놓는 계기가 됐던 게 문득 기억나서 그 한번 저 감회를 얘기해 봤습니다. 음, 그러게요.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는 참, 여러 가지가 이제 걸리는 게 사실 있잖아요. 나도 일본 교수하고 안 좋은 경험도 있고, 또 좋은 경험도 있고 그런데, 어, 아주 싸가지 없는 일본 지식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내 경험을 했어요. 그, 한일협정, 내려서 내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어, 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3자 배상으로 가겠다는 걸 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참,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에 있어서도 뭐 한일전, 우리 박종호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하고 이긴, 3, 4위전에서 이긴 다음에, 어, 독도는 우리 땅 들고 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징계받았죠. 메달도 못 받고, 벌금 뭐 몇백만 원 내고 뭐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메달 받긴 했지만, 그 역사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 과거 없는, 현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는 기억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 사진이 나는 그걸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 이게 이제,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거를 일본에서, 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이순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래서 일본의 역사에 이순신은 사실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순신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뭐.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걸 잘 극복을 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어, 식민지의 사고에 빠져서 저 서양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민더 베리티카이드 콤플렉스라고 하는 어떤 열패감 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거를 현명하게 잘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거 범 내려온다. 이걸 보면서 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만 잘 되면 우리도 좋겠다. 이게 사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한체육회 직원이 누군가 아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창작해서 썼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때 순간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요게 팀 코리아하고 범 내려온다. 이것은 야 왠지 아니, 한반도 전체 남북한의 통합까지를 의미해주고 독도, 만약 울릉도까지 이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더 큰 건데, 이순신 뭐 이거 큰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걸려있대. 이대로만 되면은 스포츠 통해서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은, 어? 대단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한반도의 통합, 평화, 사회 통합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네, 스포츠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 국민들은 이제 그 그런 상징성에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일체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래서 상징성, 일체성 이런 것들이 스포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제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의 도구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손자병법에 보면 성적 이익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한테 자꾸 이김으로써 점점 더 강해진다는 뜻인데, 저희는 강해지는 것보다 좀 성숙해진다는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스포츠 기본법이 좀 구체화해가지고 실제 그 시민들의 생활에 더 스며들므로써 어떤 뭐 시민의식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사회통합의식 같은 게 더 하나 그걸 물꼬만 트면 다른 데서도 좀 뭐랄까 더 그런 경향들이 더 가속화돼 가지고 음, 진짜 문화국민이나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교수님이 어차피 스포츠 쪽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좀 더 그 제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음. 그런 도입할 수 있는 좀 모르게 좀 구체화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입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도 해보겠습니다. 말씀. 네, 강성신 예, 의원님 손 강선님, 드셔가지고요. 강성신 예, 의원님 네, 질문을 마지막으로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듣고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게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몇몇의 엘리트 스포츠에서부터 사회통합을 이루고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잘 들었는데, 저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 스포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스포츠를 한다는 이유로 그 목숨까지 끊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음, 있었잖아요. 최근에 예. 한 2, 3년 전에. 그때 치스켄 선수 저도, 사건이죠. 예, 네, 그때 사건을 보니까 음, 사실 여성 스포츠인 경우에도 여성 지도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지도자급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음, 측면도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 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성의정에서
남녀동수법 이렇게 추진하듯이 이 선출직에서만이 아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사실은 남녀 비율이 같은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그 토양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토양이 뭐냐 하는 거잖아요. 저 그 토양은 그 생활 스포츠, 학교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아무래도 참여를 적게 하겠죠. 근데 이제 특히 여학생 스포츠 활동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 체육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성비를 보면 남자들의 반도 안 되죠. 여학생들은. 근데 여학생들은 그럼 왜 스포츠 활동을 즐기지 않느냐 하면 그 환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탈의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그 점심시간에 뛰어놀고 농구하고 와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여학생들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샤워를 해야 되고 냄새 나는 걸 가지고 이제 앉아 있을 수 없는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 다르잖아요. 근데 남녀 공이 저 화장실은 있으되 탈의실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학교에 되어 있으니까 여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없죠.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고쳐가야 되는데 그것을 고친 법이 미국의 경우에는 타이틀 라인이라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적 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각 학교들이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이 어, 학교 안에 여학생 탈의실과 샤워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니까 여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즐기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 올림픽에 나가는 여성 선수들 수가 아주 급속히 늘어났다. 그 타이틀 라인 이후에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학교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하여튼 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틀 라인 얘기도 하고 뭐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차별을 철폐하는 쪽으로 법정을 두지를 않고 2010년도에 여학생 체육에 대해서 규정을 하나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지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말뿐인 거죠. 그거는 그에 대해서 어떤 저 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장재호 상임대표님 강연, 훌륭한 말씀 많이 들었고, 어, 더 논의할 사항도 많긴 하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네요. 근데 이제, 어, 나주 얘기는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요. 이상으로, 8월, 공정과평 아카데미 정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